저가 사실 여기 나온 이유 중에 하나도 저희 직통번호 네. 1668-0120을 최대한 많은 사람한테 알리기 위해서 16680120 16680120 복수는 나의 힘, 복수자의 복수 DJ 김기열입니다. 시민들이 행복한 복지도시 서울을 만들어가는 곳 서울시 복지재단과 오늘도 복수다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갑자기 돌봄이 필요하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막한 당신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줄, 희망이 되어줄 오늘의 복수 길잡이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심돌봄 120을 담당하고 있는 통합돌봄 지원팀 안은정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심돌봄 120 그러면 이제 전화번호가 120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 저기 다산 콜센터 그건데 왜 함부로 쓰셔도 되나요? 다산콜 재단이랑 저희가 조금 도움을 받아서요. 네네. 120을 누르고 3번을 누르면 저희 안심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으시고요. 네네. 1668-0120 직통번호를 통해서도 돌봄 서비스를 상담 받으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이제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는 개인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알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복지를 전공하신 저희 상담사분들이 시민의 중증도, 돌봄 난이도 같은 것들을 조금 종합적으로 상담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돌봄 서비스 절차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전화만 하면 이제 다 알려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서비스인데 그러면? 전화 서비스로는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일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나요? 작년 10월에 발령이 났고요. 네. 저희가 이제 콜센터를 운영하는 게 주된 일인데 콜센터는 11월에 개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께서는 10월에 이제 발령이 났는데 11월부터 이제 시작이 바로. 네, 맞습니다. 굉장히 바쁘셨겠어요. 한 달 만에 이렇게 준비하고 하시려면.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셨고 위에서 누가 막 시킨 건 아니고요. 맞습니다. 저기 계신 분이 시켰군요. 저희 팀장님이십니다. 팀장님이 시켰군요. 한 달 만에. 대단하신 분이네. 한 달 만에 이렇게 구축할 수 있게.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연으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복수 레터입니다. 뇌졸중 때문에 쓰러진 아버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죠? 저는 구로구에 살고 있는 53세 시민입니다. 근처에 사시는 80대 아버지가 얼마 전 뇌졸중으로 쓰러지시며 운신이 힘들게 되셨습니다. 저랑 아내는 일을 나가야 해서 아버지를 계속 돌봐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어디에 어떤 복지 서비스를 요청을 해야 될까요? 라는 사연인데요.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렵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거든요. 이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정말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저도 몇 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입원을 하시고 재활을 받으셨던 일이 있는데 네.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봄 제도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정부, 지자체, 기관에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네. 정보를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산콜 센터 120을 누르시고 3번을 누르셔도 되고요. 저희 안심돌봄 직통번호 1668-0120으로 전화를 하셔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 지금 전화하면 이 사연자분이 전화하면 어떤 거를 안내해주고 알려주신 건가요? 저는 일단 이 80대 아버님께서 혼자 계신 건지 구로구에서 살고 계신 이 시민님이 부모님과 같이 사시고 계신지에 대해서 일단 확인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이 어떠신지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네네. 이 시민분 같은 경우는 일단 운신이 힘들게 되셨습니다. 이걸 봐서는 실제로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본인이 말씀하신 거하고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좀 상황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실제로 원하시는지 그리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분 상황은 장기 요양 보험이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돌봄 SOS를 다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노인성 질환이라서 60대 미만이더라도 뇌출혈, 뇌경색, 치매 같은 경우에는 장기 요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노인 유치원이라고 불리는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자택으로 오시는 방문 요양 서비스 또 상황에 따라서는 요양원 입소도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저 같은 젊은 사람들은 뭐 신청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젊으시다고 해도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하신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1인 가구신데 갑자기 거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또 퇴원하고 이럴 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이럴 때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한테도 저희가 서비스를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허리를 좀 다쳐가지고 못 움직이는, 혼자 사는데 못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집 밖에 나가는 게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근데 저는 매니저가 있으니까 매니저가 다 해주고 이렇게 부축도 해주고 했거든요. 이제 요런 거를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맞춤형 매니저가 돼줄 수 있다. 그쵸? 네, 뭐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매니저가 돼드리겠습니다. 외로우신가요? 힘드신가요? 지금 막막하신가요? 저희가 당신의 매니저가 돼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기간으로 따지고 보면은 반년 가까이 하게 되신 건데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별의별 일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뭐 일들이 있었을까요? 사실 정말 다양한 전화가 오는데요. 네. 한 번은 치매 어머니를 돌보시는 분이 장모상을 당하셨다고 전화를 주셨어요. 네. 근데 원래 기존에도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받고 계셨는데 3시간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셨던 거는 24시간 동안 요양보호사가 오셔서 돌봐주는 걸 원하셨습니다. 2박 3일 정도 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런 서비스는 사실 존재하지 않거든요. 저희가 3일간 단기간 입소 가능한 시설을 찾아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관에 연락해서 실제로 서비스가 즉시 이용 가능한지까지 알아봐서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화를 하면 이제 안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알려주는 매뉴얼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또 다른 서비스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돌봄 서비스라고 해서 장기 요양 등급을 이미 받고 계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네. 근데 이분들 중에 돌봄 서비스를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왜죠? 요양보호사분들이 사실 여성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체구가 굉장히 커서 혼자서 케어를 하시기가 좀 어려웠거나 중증치매가 너무 심해가지고 요양보호사 매치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도 망상증이 되게 심하신 치매 환자분이 6개월 넘게 서비스를 못 받으셨다고 저희 콜센터로 전화를 하셔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좋은 돌봄 인증기관이라고 네네. 그 기관에 연계를 해드렸습니다. 그 기관에 연계가 돼서 고난도 돌봄 대상자로 인정이 되면은 최대 80시간까지는 요양보호사분이 2인 1조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이렇게 2인이 가서 이제 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거를 1668에 0120을 전화하면 알려준다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이게 약간 인프라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네. 이제 서울시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좀 많이 이렇게 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큰 도움이요? 네, 더 큰 도움을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더 큰 도움, 많은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항상 시에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좀 계속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서비스고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저가 사실 여기 나온 이유 중에 하나도 저희 직통번호 네. 1668에 0120을 최대한 많은 사람한테 알리기 위해서 여기 그냥 오늘은 밑에 계속 자막으로 달까요? 자막으로 네. 쭉쭉쭉 1668에 0120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전화를 난 좀 신기한 게 이미 4개월 동안 하고 계셨다고 하잖아요. 저는 지금 이 방송하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이분들은 어떻게 홍보가 되고 어떻게 알아서 전화를 하시는 거죠? 일단 저희가 이제 그 지하철하고 버스 광고를 좀 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각 자치구 소식지 그리고 그 현수막 같은 것도 좀 하고 네. 기관들의 포스터 리플렛 배포를 작년에 좀 다 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들을 홍보 활동을 하고 계셨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688에 0120을 어떻게 하면 좀 딱 뇌리에 딱 박히게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사실은 이 번호로 어떻게 전화 오는지 유입조사 같은 거를 한번 하거든요. 네네. 그때 보면 인터넷 기사 검색이나 인터넷 검색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순간이 아니면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필요한 순간에 이 번호를 쓸 수 있도록 좀 널리 좀 알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좀 1668 0120, 1668 0120 이렇게 좀 연부를 외우고 있습니다. 약간 1668 0120 1668 0120
이거를 좀 연부를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 잘해요. 10680-120 하면 좀. 네, 제가 요즘 매일매일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홍보를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따릉이 앱이나 그 서울 시민카드 앱 이런데 저희 나 다른 데서 본 것 같아. 네. 네. 거기서 이제 그 번호가 나와가지고 네네. 그게 따릉이 앱 대표 번호인 줄 알고 전화가 좀 많이 왔습니다. 따릉이가 생각보다 시민들이 되게 많이 되게 맛있어. 저도 쓰는데 다른이를. 따릉이 때문에 이 번호를 많이 아셨다. 오히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안심돌봄 120은 시민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 키워드로 한번 뽑아볼까요? 저는 돌봄 플랫폼이 되고 싶습니다. 돌봄 플랫폼이요. 네. 근데 좀 어떻게 보면 평범한데 이유가 있을까요? 안심돌봄 120은 사실은 정보를 전달하는 플랫폼이거든요. 지하철 승강장과 같은 역할을 사실은 기대하는 거죠. 사실은 그쵸. 이제 모두가 다 이 돌봄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그곳을 지나쳐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려는 사람들, 실제로 돌봄 서비스 수급권은 있지만 활용하기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요. 집에서 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통해서 방문 요양으로 바꿔야 하거나 요양원 입소를 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내가 서비스 변동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할 수 있고, 이거는 안심돌봄 120에 전화하면 설명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시민들한테 인식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돌봄 정보 플랫폼이 되고 싶습니다. 지하철에 타기 위해서는 플랫폼을 가야 되니까 플랫폼만 가게 돼도 어떻게 보면 다 간 거잖아요. 타기만 하면 되니까 거기까지 갈 수 있게 안내해주고 탈 수 있게 안내해주는, 그래서 돌봄 플랫폼이다. 오늘의 키워드는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직통 번호 1688에 네 오늘은 직통 왜냐면 제 전화번호가 비슷해가지고. 네, 오늘은 직통 번호 1668에 0120의 진시민, 우리 과장님의 키워드, 그리고 관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전화번호를 꼭 기억하셔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도 하시고 함께 공유도 하시고 많이 홍보도 널리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668에 0120 오늘 이 시간 마치면서 다시 한번 각인될 수 있도록 제가 마무리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복수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16680 120 16680 120